네, 스타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라 호텔 신라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 아름의 이동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그리고 신영증권의 서정연 연구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정연 연구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서정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호텔 신라 준비를 하셨는데 먼저 간단한 회사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호텔 신라는 국내와 해외에서 면세업을 하고 있고요. 또 국내에서 호텔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실적을 간단하게 구성비를 말씀드리면은 2021년 실적 기준으로 면세업이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에서 각각 89% 그리고 1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110%가 넘는 이유는 호텔이 코로나 때문에 영업 적자인 상황이기 때문에 면세업이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면세업이 좀 상당히 비중이 큰 업체인데, 제가 코로나가 발생한 후에 면세점들이 직격탄을 받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실제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면세든 호텔이든 지금 다 직격탄 받고 있는데요. 사실 직격탄인 것 치고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것 치고는 실적이 상당히 많이 회복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0년 1분기에 저희 코로나가 시작이 됐죠. 그때부터 2021년 1분기까지 호텔신라 전사 매출액이 20% 내지 60%까지 전년 동기 대비 계속 감소하는 흐름이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2020년에는 분기별로 내내 적자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작년 1분기부터는 매출은 역신장임에도 불구하고 흑자로 전환을 했고요. 2분기부터는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면서 흑자를 계속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부진하기는 했지만 일단 회복은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4분기 실적을 보면은 시장의 예상보다도 좋지가 더 못했습니다.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상 자체가 조금 높았다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내 면세업이 현재는 중국 따이공 대상으로만 좀 연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따이공 대상으로 지불을 하는 알선 수수료라고 하는 이제 리베이트가 있는데 그 비용 부담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이 4분기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졌는데 면세업계 매출액은 4분기에 다소 조금 전체적으로 부진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기존 예상했던 것보다는 실적이 못 미친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4분기에 실적이 좋지 않았는데 최근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을 하고 있잖아요. 이 중국 정부가 방역 강화 조치를 좀 세게 하면서 추가적으로 올해 1분기에 그 실적 악화 개연성은 없는 건가요? 당연히 지금 12월부터 그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 방역 강화 조치를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요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이제 따이공이라던가 아니면 기업형, 개인형 고객들이 이 면세품을 통관하고 하는데도 상당히 이제 렉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로서는 판매 지장이 있는 거고요. 아마도 동계올림픽이 끝나는 2월 말경까지는 면세 판매업 자체가 좀 흐름이 좋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 그 상황은 전월 대비 즉 11월이나 10월 대비해서 12월과 1월 달은 약 10% 내지 20% 정도 면세업 전체 판매가 감소하는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잇따른 방역 강화 조치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시내 면세점의 경쟁 강도가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이 과거 대비 알선 수수료율은 어느 정도고 이 향후에도 이런 경쟁 상황이 지속될 걸로 보시는가요? 알선 수수료율과 또 그 절대 금액을 좀 비교해서 말씀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시내 면세점에서 알선 수수료가 발생하는 거고 그 면세 매출 대비해서 이 비용의 비중을 보면요. 2020년 1분기만 하더라도 호텔 신라 기준으로 봤을 때 면세 매출 대비 5% 미만의 비용을 차지했었습니다. 지난 2021년 3분기를 보면은 얼마나 높아졌냐면은 면세 매출 대비 37%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은 좀 더 감이 있으실 건데요. 2019년도가 코로나 이전으로서 국내 면세업이 최고 호황기였습니다. 이때 호텔 신라가 연간 약 2,600억 원의 알선 수수료를 지불했었는데요. 2020년에 3,100억이고 2021년에 지금 사업 보고서가 안 나와서 전체적으로 집계가 다는 안 됐지만은 거의 9천억 내지 1조 원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내 면세점이 좀 기형적으로 아마도 중국 따이공 대상으로만 영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비용이 많이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후에는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또 어찌 보면은 출혈 경쟁일 수 있기 때문에 면세점 업체들끼리도 서로 좀 자제하는 분위기로 가긴 하겠으나 이게 당장 뭐 1분기 내지 2분기에 재작년 수준으로 막 정상화되기는 단기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 2020년도 보면은 이 전반적으로 업황은 부진한데 공항 면세점 임차료가 이제 실적의 발목을 잡았던 것 같고 이 임차료 절감 정책으로 인해서 21년도부터는 이제 실적이 개선되었죠. 이 구체적으로 임차료가 어느 정도 절감되었고 향후 이제 리오프닝 시에 정사가 되면 이 낮은 임차료로 인해서 이익단 레버리지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가요? 아니면은 또 다른 수준의 임차료 비용이 반영된가요? 그리고 현재 임차료 수준이라면 이 완전 회복 시에 어느 정도 이익이 가능한가요? 네.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공항은 고객이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어서 그 트래픽, 그러니까 고객 수의 회복 정도에 따라서 임차료가 회복되는 그런 구조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회사별로 그래서 모두 공항과의 계약 구조라던가 또 입점해 있는 면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연간 계약 금액이 모두 달라서 그 혜택도 당연히 이제 모두 다른데요. 대체로 뭐 적으면은 몇십억, 몇백억에서 많게는 1, 2천억, 3천억 이렇게 몇천억까지도 감면 효과를 보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향후 사실 공항 면세점 업 자체가 정상화된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트래픽이 회복된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지금의 이 임차료 수준이 당연히 아닐 것이고요. 기존에 계약했던 그 수준으로 임차료도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고 물론 재계약 시즌이 돌아온다라면은 그 계약 구조가 바뀔 수는 있겠지만은 똑같은 상황에서 그리고 이 리오프닝으로 상황이 트래픽이 회복된다라고 한다라면은 임차료 부담은 다시 정상적인 수준으로 높아진다. 그렇게 됐을 때는 공항 사업만 놓고 본다라면은 사실 지금은 매출이 안 나오지만은 사실 적자도 안 나는 그런 구조이지만 앞으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했을 때 매출은 나오지만은 임차료 부담이 있을 경우에 이익이 현재보다 훨씬 유리하다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시장에서는 하반기 시점을 보고 정상화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작년에도 그렇고요. 재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시점에서 이제 백신이 나온다거나 치료제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확진자 수가 크게 줄어든다거나 할 때마다 다음 분기 또는 뭐 하반기 내년 이때는 코로나가 완화되고 리오프닝이 될 거고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역시도 하반기라고 워딩을 하는 것 자체가 코로나가 완화되는 시점 그리고 글로벌리 여행 수요가 회복되는 시점이 하반기 정도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다소 좀 막연한 전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코로나로 인한 하반기 정상화라는 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오히려 회사 자체가 지금의 상황에서도 이 정도의 이익을 내고 체력이 좋아졌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 좀 우리는 접근을 하는 것이 더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 전략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예상보다 코로나 회복 시기가 많이 지연되고 있죠. 그래서 면세업계 매출도 또 단기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런 많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호텔신라 주가가 최근에 이제 연휴 이전에 7만 원 선까지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번 4분기 실적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분석하기로는 이번 실적이 2018년 4분기 실적과 매우 비슷하고 또 이 업황 지표도 유사하고요. 주가 자체도 박스권 하단이라는 점에서 그 시기와
아주 유사합니다. 근데 이제 뭐 코로나가 있다라는 점, 뭐 알선 수수료 비용 부담이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현재는 리스크로 부각되지만은 이런 리스크가 다 산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 정도의 실적을 2018년 4분기만큼 회복해서 내고 있다라는 것은 매일매일 이 수익 모델을 정교화해가면서 위기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이 매우 강해졌고 코로나가 사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은 됐다라는 점에서 더 나빠질 것은 크게 없지 않냐, 그래서 저점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저희 당사 목표 주가 10만 원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 주가 10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